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9일의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채권 매도세가 진정되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캐나다 관세 일시 유예 조치로 인해 무역 분쟁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안도감을 주었고, 투자자들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 FOMC 의사록에서는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의 채권 매입 조치가 발표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65%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통적인 가치주와 헬스케어, 중소형주가 선방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섹터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의 변동성 지표인 빅스 지수는 14.89로 하락하며 단기적인 공포 심리가 진정되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였고 WTI 원유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도 각각 4,580.70달러와 69,477.93달러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개장 시점에서 글로벌 채권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트럼프의 대캐나다 관세 일시 중지와 연준의 의사록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 시장 심리는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주요 지수 선물은 보합권에서 출발했고 다우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후로 넘어가면서 재무부의 채권 매입 소식이 전해지자 다우 지수는 230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헬스케어와 가치주가 랠리를 보이면서 금융시장 유동성 불안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했고 다우와 S&P 500의 상승폭도 축소되었습니다. 마감 시점에서는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재확인되었고 다우와 S&P 500은 상승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기술주 약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핵심 마켓 드라이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 재무부의 채권 매입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글로벌 채권 매도세가 진정되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65%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국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며 시장의 할인율 부담을 줄였습니다. 두 번째로 매파적인 FOMC 의사록 공개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확인되면서 기준금리를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대상 관세 일시 중지와 모더나의 긍정적 임상 결과로 인해 무역 마찰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헬스케어와 바이오 섹터의 성장 잠재력을 부각시키며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시장의 체력 점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반의 상승 종목 비율이 하락 종목을 소폭 웃돌며 건전한 내부 확산을 나타냈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수가 신저가 종목 수를 유지하며 특히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중소형 가치주 내에서 신고가 종목이 다수 형성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주가 주도했으나 의사록 발표 이후 가치주와 전통 제조업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가치주 로테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어적 포트폴리오 재편을 동반한 소폭 반등이 이어지며 지수는 지지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고밸류에이션 기술주에서 실적 안정성이 높은 가치주 및 경기 방어주로 자금이 분산되는 건강한 숨고르기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섹터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와 바이오테크 섹터는 모더나의 암 치료제 긍정적 임상 결과 발표로 강력한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소비재 및 모빌리티 섹터에서는 테슬라와 아마존이 각각 4.23%와 2.46% 상승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중소형 주인 러셀 2000 지수는 국채 금리 완화와 달러 약세 덕분에 대형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및 하드웨어 섹터는 브로드컴의 급락과 연준 의사록의 영향으로 AMD와 엔비디아에서 차익 매물이 집중되어 부진했습니다. 에너지와 정유 섹터는 국제 유가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가가 217.56달러로 0.99% 하락했습니다. 주요 협력사의 자사주 매입 발표로 긍정적 모멘텀이 있었지만 브로드컴 급락과 연준 의사록의 여파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현재가가 351.12달러로 4.23% 상승했습니다.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 상용화 기대감이 맞물리며 대형 기술주 중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넷플은 316.83달러로 2.19% 상승했으며 대캐나다 관세 유예 등 무역 마찰 완화 수혜를 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84.31달러로 0.56% 상승하며 기업용 생성형 AI 솔루션의 침투율 확대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AMD는 466.42달러로 3.71%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반의 차익 실현 흐름이 이어지며 기술적 조정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은 265.84달러로 2.46% 상승했으며 강력한 전자상거래 물류 효율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는 546.03달러로 0.43% 상승하며 오픈소스 AI 모델 활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향후 주요 경제 데이터 발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예비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와 빅테크의 가이던스 확인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전술적 시사점으로는 AI 고평가 반도체 종목에 대한 공격적 추격 매수보다는 헬스케어, 가치주 및 낙폭 과대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유효합니다. 금리 민감 자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형 가치주 및 배당 매력 자산에 대한 분할 접근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국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으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간의 디커플링이 관찰되며 다우와 러셀 2000은 상승했으나 나스닥은 반도체주 약세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긴축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 빅스 지수는 하락하며 단기적인 패닉은 완화되었지만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